자, 이제 낙폭 과대주 접근 전략 궁금해하실 테니까 이 부분 풀어볼까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을 알 수 없는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죠.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뭐 시장이 금 개파락 아니면은 갭 상승, 네.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요즘 그럴 때서 저는 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좀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유혹되지 말고. 네. 그럴수록 그냥 좀 더 안정을 찾고 음. 급해지지 말자. 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원론적인 얘기죠. 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들썩들썩한다는 거. 자, 이것을 말아 올려라는 주제인데 낙폭 과대주 중에서 좀 들여다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기업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두산 에너빌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건 화살표 점수 일단 5점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립 중립적인 수준이네. 관점. 네. 그러니까 중립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세가 움직이면은 따라가고 네.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니면 시세적인 밑에 쭉 깔아놓고 뭐 어떤 전략? 뭐 시세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부분을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수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 그 폴란드 수주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 잠시 좀 들썩였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폴란드 원래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코팔리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6기 40조 수준인데 여기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방산 수주를 받게 되면서 패키지로 그 폴란드 지역 내 민간 에너지 기업과 연결이 쫀이 돼가지고 화력 발전소를 원전으로 전환하는 그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전차전에서 앞으로 폴란드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이번에 나왔던 그 민간 기업가의 어떤 그 원전 수주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이것보다는 시장에서 기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팔리노 사업 그러니까 40조 수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폴란드하고 체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미국, 한국, 프랑스 3파전입니다. 프랑스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 수주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단독 수주를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독 수주를 받는 걸 받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빠르면 연말 아니면은 뭐 내년 초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은 공동 수주보다는 단독 수주가 더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동 수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좀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20대 엘다바 같은 경우도 전체 수주 금액이 35조인데 2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서 수주 금액이 3조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UAE 바라카 같은 경우에는 21조 정도 수주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임팩트를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40조 수주를 다 가져오고 이어서 체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도 8조 수주를 다 가져오게 되면서 50조 육박하는 수주를 가져와야 주가적 임팩트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트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차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어차피 이슈가 있는 섹터고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폴란드 원전 수주에 한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 수주에 대한 확인하고 추격 매수하더라도 늦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자. 이런 관점에서 일단 중립 의견을 좀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홀딩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대를 제시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관망을 하시고 다음에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가격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변하는 거 좀 보고 결정하자라서 중립. 네. 애매모호한 구간인가 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칫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계속 붐업을 시켰는데 네, 그러니까요. 실제 수치로 나오거나 가시성으로 없어요. 나오기에는 아직 없어요. 네. 시간도 걸리겠죠, 물론. 네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사우디 이집트 상황을 보게 되면 사우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지금 체코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1차적 수주까지 다 받는 게 아니라 2차적 수주로 가게 되면은 자칫 시장이 또 실망감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관망을 좀 하자, 시간을 두고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립 수준의 화살표를 주셔서 네. 그냥 보유하신 분들만 좀 지켜보는 전략. 지금 뭐 어떻게 하긴 애매하죠. 네, 지금 구간은 좀 애매합니다. 네, 신규 네. 매수는 조금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바닥을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거든요. 네. 건망. 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AD 테크놀로지고요. AD 테크놀로지. 네. 여기는 점수를 얼마나 줄까요? 여기는 9점. 9점. 네네. 이건 가야 되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독일 비덴티스사의 어떤 수주를 계기로 해서 좀 추세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장중에 종가까지 9%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코스닥이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육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되면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1선이 지금 이제 14,500원 정도, 15,000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서두에 제가 독일 비딘티스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협력하고는 업체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독일 비딘티스사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반도체 관해서 이름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개발을 하는데 설계 자산을 또 어디서 가져오냐? 최근에 상당히 핫했던 ARM 쪽에서 설계 자산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운드링 어디서 하느냐? 삼성전자 원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굴지 회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전반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받았던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0년도부터 DSP로 선정이 돼가지고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독일 비딘티스사와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25년부터 매출이 발생되지만 이게 5년간 10억 달러거든요. 10억 달러인데 이게 원화로 한 해 계산해보게 되면 2,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 반도체 지금 테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련 보도도 뭐 국내 로컬에서는 현대차의 이제 제네시스 G90 자율주행이 60km에서 시속 80km까지 손 완전히 핸들 놓고 라고 보도가 제가 한 게 아니라 보도가 흘러나오는 걸 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뭐 수요나 그 시장의 니즈라고 하잖아요. 필요성? 저부터도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반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잘 안 쓰거든요. 전 잘 안 써가지고. 그래서 차량 이탈 방지 그거만 씁니다. 전 지금까지 있는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 테슬라의 이제 그 사용자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다고들 많이 얘기해서 자꾸 귀를 열더라고요. 그 차 막히면은 정말 힘듭니다. 운전해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차 막히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은 없죠. 굉장히 힘들어요. 말이 편해요. 그걸 쓰면은. 그러니까 쥐나고 뭐 이럴 때. 특히 이제 주말 뭐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자, 어찌됐건 이 자율주행 칩 분야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장만 좀 안정된다면은 빠르게 그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AD 테크놀로지. 저는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 신규 매수는 가능하네. 조금 욕심 내면은 15,000원 정도가 좀 기다리면 좋겠어요. 오늘 반등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3% 반등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긋하게 본다는 거는 이제 15,000원까지 기다려도 된다.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봐도 내려올 된다. 수 있다? 예. 오케이. 제 욕심입니다. 안 주면 말고? 안 주면 안 되는데. 기다리는 조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뭐 시장이 조금 이렇게 무겁거나 늘어질 때는 천천히 봐도 되죠. 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만약에 금요일날 발생했던 음봉을 잡아버리는 양봉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아니면은 종가상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했던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이 나온다. 이런 때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보게 되면은 이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이라든 기술적 반등 이 성격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보자. 오케이. 좋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기업은 톱텍입니다. 톱텍. 톱텍도 일단은 뭐 AD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 약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요 종목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8.9%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1.9% 뭐 2.3% 반등이 나오는데 요것도 반등이 성격이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톱텍 같은 경우는 지금 화살표 점수 죄송합니다. 화살표 점수 8점. 8점. 네, 중간에 높은 까먹었어요. 점수네요. 어떻게 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뭐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격 조정이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0월 18일에 발생된 상한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K온과 그리고 SK온과 포드가 이제 블루 오벌 SK 이래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 배터리 협력이죠. 협력인데 그 첫 번째로 미국 테네시 쪽에 이제 49기가와트 17개 라인을 구축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수혜가 된 기업이 어딜까라는 보게 되면은 톱텍. 일단 톱텍 같은 경우에 그 SK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최근에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탭 웰딩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탭 웰딩 데모 장비인데 제가 잘못 오타가 있었네요. 네. 데모 장비인데 이걸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검증을 받게 되면 바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격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가 검증을 받고 입찰 자격이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근거는 SK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해서 장비 수주 받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한 업체만 독점 납품이 아니라 이게 진입 장벽이 탭웰딩 장비 같은 경우 진입 장벽이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보다는 이 여러 수주처럼 그 발주처럼 그러니까 납품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봐지고 그리고 지금 스태킹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우원기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기술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가능성이 좀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딜렉이라는 그 언론을 좀 참고를 했는데 네. 부분응선은 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뭐 시장의 테마는 아직까지 IRA 식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올려라든지 2차전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8점을 줘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셔도 된다. 뭐 금요일날 하락은 본인 잘못이 아니라 시장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면은 6,600원 이하. 그러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게 내일 쪽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 하락을 이용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톱텍 들어봤고 톱텍은 화살표 점수가 8점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기업 빠르게 또 하나 정리해 볼까요? 네, 마지막 기업은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언 네. 머티리얼스. 요거는 아시겠지만 히토류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어서 유럽까지도 조금은 탈중국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 안건으로 채택이 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좀 탈중국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시진핑이 3번 연임 성공을 했고 대외 강경 노선에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올스트리트 전에서 나온 그 전문가 분석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시진핑이 이제 중국을 완전한 공산국가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란지 유럽이란지 일본과의 어떤 대치를 완전히 하기로 결심을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심 배경이 군사라든지 경제 이념 등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방국과의 어떤 대치를 할 정도로 능력이 생겼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의 오판인가요? 네, 중국이 오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그 게시글이 좀 나왔는데 뭐 어쨌거나 이런 게시글이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중국의 강경 노선과 맞물려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히터루 관련된 이슈가 식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도 어쨌든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좀 해보다 보니까 요거 점수 말씀 안 드렸네요. 화살표 점수는 9점입니다. 아, 톱텍은 9점.
높게 주시. 유니언 아니면 머티리얼. 유니언 머티리얼스. 9점. 제가 정신줄 놓고 있었네 또. 간격 노선이라든지 지금 뭐 유럽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판단에 9점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자분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2,9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2,900원을 안 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조금 높게 조금 잡으셨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가격 전략으로 네. 2,900원, 2,900원에서 3,000원 사이 조금 3,000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00원 이하에서 수정해서 2,900원에서 네. 3,000원 사이 이렇게 좀. 주면 좋겠지만은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가격을 어떻게 딱 찍겠어요. 예. 신도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네. 좀 디테일을 원하시니까. 네, 제 욕심에는 2,900원 이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아 올려라는 주제였고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 내용 쪽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